세컨드폰 논란입니다. 그럼 퍼스트폰은 원래 전화기, 세컨드폰은 뭡니까? 이게 뭐 본인 이름으로는 안 됐지만 많이 쓰는 전화기입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데 이게 선고하냐고 좀 관련이 있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이건 좀 며칠 됐죠.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요. 그때면 대선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 몇 달 뒤면 딱 벌어졌던 그때예요. 그해 1월입니다. 선관위 명의의 세컨폰을 김세환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개통을 합니다. 선관위 명의. 그러니까 본인 이름의 전화가 하나 있고 선관위 명의로 또 다른 전화기를 개통해요. 감사원 요번에 감사에서 나온 내용은 이게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일단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들하고 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할 일이 있는가? 그리고 전화기를 따로 둬서 연락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투표 논란이 있었죠. 이른바 소쿠리 투표 뭐 이런 논란.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사퇴를 합니다. 근데 사퇴를 했으면 선관위 명의의 전화잖아요. 반납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뭔가 감사 들어가고 뭔가를 확인하니까 제출 요구를 했대요. 그러자 반납을 했는데 뒤늦게 퇴임한 뒤 1년 8개월 만에 반납했는데 초기화를 시키고 반납했답니다. 그러면은 퇴임하고도 1년 8개월을 이 전화기를 썼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반납을 했는데 이거를 초기화는 데이터를 지웠다는 뜻이 됩니다. 이겁니다, 지금. 김근식 전 실장님. 이거 무슨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 것이죠. 뭐 세컨폰을 뭐 개통할 필요는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나 그렇죠. 뭐 정치적인 뭐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 있는 고위급들은 자기 개인 폰 말고도 또 업무용으로 하나 가질 그렇죠. 수 있어요. 업무용 전화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납득할 수 없는 건 그 업무용 폰을 개설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업무용 폰은 업무에 쓰라고 세컨폰을 만들어줬으면 그 직위에서 벗어나고 사퇴를 했으면 업무용 폰은 반납을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썼고 거의 1년 8개월 만에 그것도 뭐 이후에 설명이 보면은 뭐 짐을 옮기는 거에서 몰랐다, 아유, 뭐 직원들이 뭐 실수했다, 약간 이런 설명도 나오겠는데. 전혀 납득되지 않고 그걸 또 초기화 시켰으면 또 왜 냅니까? 그런 걸 보면 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당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나 뭐 특별감사관제도 또 심지어 특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티켓 채용이나 끼리끼리 저기 나눠 먹기 자리 배분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선관위에서의 그동안의 그 이른바 신성 불가침처럼 언터처플 기관이 돼 있어요. 예.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이유만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견제가 되지 않고 감시가 되지 않는 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저러한 납득되지 않는 세컨드폰 반납을 안 하고 지우고 초기화해서 내는 걸 보면 예. 그렇다면 거기 직원들이라도 빨리 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이게 기본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에서 움직이니까 그때서야 그럼요. 반납하는 게 됐어요. 그만큼 저는 선관위 전체가 저는 조직 문화가 모랄 해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해이가 저는 극에 달했다. 저는 그런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참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의 이른바 이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도가청청하고 있는 저분들의 조직을 예. 적어도 공정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는 저는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화기, 세컨폰을 사용했던 이 전 선관위 사무총장, 김 전 사무총장. 다음 보겠습니다. 뒤늦게 또 이런 게 또 뒤늦게 알려졌어요, 지금요. 뭐 선거에 도전했다고 그러죠? 여당 예비 후보, 그러니까 지방선거 당시에 강화군수, 작년 뭐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뭐 이런 거, 이런데 또 선거에 또 도전을 했다고 그러죠, 지금요? 또 예비 후보에서 1차 경선을 통과하고 최종 경선 탈락했는데 뭐 이런 또 출마 경력이 있었답니다. 또 국민의힘 이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해서요.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는데 여당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었으니까 아마 기웃거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뭐 아까 정치인하고 통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이거 뭐 여당 얘기가 나오네요. 막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 반박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그럼 저 전화기로 누구와 통화했겠는가? 또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최재성 전 주석님, 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상황으로 좀 보이십니까? 이게? 우선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 예. 조금 살펴보면
내부 승진해서 사무총장 된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외부고. 네, 판사 출신. 예. 그래서 내부 승진이라서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요직에 있었고 선관위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내부 승진에 의해서 사무총장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이게 국민의힘 쪽 성향이다, 민주당 쪽 성향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분의 선관위 근무 족적을 봤을 때 예. 그거는 무리한 것이다. 어. 이게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하잖아요. 예. 국민의힘. 근데 저게 예선 본선이거든요. 예. 뭐냐면 과장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정당에서는 그 정당에 내가 후보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예. 신청을 하면은 기본적인 자격 검증 절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선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시키려면 몇 명을 시킬 거냐. 예. 그래서 1차 경선에 컷오프 되지 않고 포함돼서 거기 포함됐다는 자격 거죠? 심사 및 경선 심사를 공심 심사를 통과해서 경선을 했고요. 1차 경선에서 또 올라가서 3명이 하는 경선 본선에까지 진출해서 거기서 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예. 사퇴를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엄청 항의했거든요. 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안 걸르고 컷오프를 안 시켰어요. 예. 그래서 정치 성향과는 무관한 인물이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이력이고요. 강화군수 출마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이제 저게 소위 말해서 이 세컨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인데 저건 예. 한마디로 업무폰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보도에는 익명폰 이렇게 나오지만 차명폰이 아니고 업무폰이에요. 성관이 명의로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명폰이라고 뭐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저건 업무폰이고요. 고위공직자들은 뭐 하나씩 더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사례들도 많고 저거 뭐 반납했다 안 했다 뭐 저게 무슨 내용 반납 안 한 거 잘못이죠. 그런데 저 시기가 지난번 대선 전 예. 해서 지방선거 때까지 사용했던 저런 거거든요. 지방선거 때는 자신이 또 출마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밀어보면 예. 저기에는 우선 부정선거 내지는 특정 정치 성향의 전 사무총장의 선거에서의 어떤 위법적인 행위, 편파적인 행위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 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사무총장이니까 정치권 인사들하고 협의하고 뭐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꼭 그거 아니고 개인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정당도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컨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컨폰 얘기는 변론으로 하고요. 네. 사실은 감사원에서 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문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날렸는데 지금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나와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성관이 최근 사안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성관이 부정 채용, 세습 채용, 정치인 유착 등 이거 굉장히 지적받았잖아요. 이 채용 문제. 상상을 뛰어넘는다. 총치적 비리 아니냐. 근데 민주당은 침묵을 하고 있더라. 얘기는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건데 이거 제가 우선 김근희 시장님과 최혜정 선수께 한 1분씩만 네. 시간이 뭐 빨리 가서 1분 정도씩만 민주당은 지금 왜 침묵할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김근희 이제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의 지금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타치하지 예. 못하게 해놓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채용 비리, 티켓 채용, 그다음에 저런 업무폰 같은 것들도 제대로 반납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여야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저 건에 대해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또는 총체적인 조직 문화의 도덕적 해이 예.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또 견제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저는 대책을 세우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질까 봐 겁나는 건지 아니면 예.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선거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예. 선관위 내부에 저는 견제와 감시가 되지 않는
이런 그 나름대로의 이 신성 불가침에 대한 그 문제 폐해 현상을 막는 것이어서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제도적 개선 방책을 저는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 전 수석께도 보시기엔 민주당이 이제 별다른 얘기를 안 하거든 저 부분에서 이건 어떻게 좀 별다른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세컨폰을 기점으로 과거에 있었던 채용 비리나 이런 예. 것들도 다 소환돼 가지고 선관위 이제 일종의 비리 세팅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는 반드시 물어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헌법기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은 그거예요. 채용 비리 사건이 났을 당시에도 민주당은 직무감찰은 안 된다. 대법원의 외부에서 직무감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기관은 그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저런 등등의 비리나 잘못된 것이 터졌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회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선관위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장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국조특위 이제 국조를 하자. 예.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선관위 관련 국정조사. 예, 좀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요. 국회에서 민주당 입장이 그거였거든요. 국회에서 저거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 방책이 무엇인지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국조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하는 절차니까 예. 저는 받아야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저것을 마치 선거비리나 뭐 이런 걸로 옮겨가는 듯한 이런 것은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자제를 해줘야 되고 국회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그 기준 예. 그것은 저는 민주당이 옳았고 그걸 지금 입증해주고 보여주면 된다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국정조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얘기에 대해서도 언론이 얼마 전에 지난주 보니까 살짝 여권 중심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항 좀 지켜봐야겠습니다.